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오리엔테이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중 오늘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은 2교시 110 문학에 대한 해설이 없고 2교시를 영어학으로 하고 다음 주에 보강으로 1형을 하겠습니다. 이유인즉슨 어저께 저녁 때 김선 선생님이 부친상을 당해서 갑자기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문제는 이미 이제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요일 날 다 완성이 되고 수요일 날 발송이 돼서 여러분이 이제 인강 선생님들이 받으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좀 많이 아프셨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대비해서 다음 주 그 모고까지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혹시 아파가지고 다음 주 모고의 질이 나빠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많이 아프셨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미리 짜서 쉬실 때 모의고사를 몇 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많이 만들어 놓고 모의고사의 질에 대해서도 뭐 더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대신 이제 첨삭이 좀 문제가 되는데 발인을 이제 일요일에 하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복귀해서 바로 이제 첨삭하고 막 그러기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여자니까 그렇잖아요. 남자가 아빠 돌아가셨을 때는 별 느낌이 없었어요. 저도 뭐 그냥 아버지 나이 돼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늦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2005년에 돌아가셨는데 별 느낌 없는데 이제 딸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첨삭이 혹시라도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첨삭을 영교 첨삭하고 영어학 첨삭을 먼저 해서 첨삭 답안지를 다음 주에 드리고 첨삭 답안지는 원래 다음 주에 드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첨삭된 답안지를 저희가 이제 스캔을 해서 복사본을 가지고 있다가 김 선생님께서 그 스캔본에다가 영교하고 저기 영어학만 되어 있는 곳에다가 이제 1형 스캔을 해가지고 그 다음 주 내에는 드릴 수 있도록 또 뭐 2, 3주 계속 진행될 일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첨삭은 해결을 하고 오늘 수업은 이제 못 하시게 되죠. 지금 이제 병원에 계시니까 아니 저기 장례식장에 계시니까 못 하게 되니까 그 다음 주에 그 1, 2, 3교시를 한 다음에 맨 끝에 보강을 할지 아니면 1회를 뭐 1시간 정도 하고 2회를 또 1시간 정도 해서 조금 2교시를 좀 늘려서 할지는 저희 셋이 이제 얘기해 보고 또 우리 최진원 선생님은 계획 이렇게 짠 거 되게 지키는 거 중요시 하니까 어떻게 또 반응할지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한 다음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강.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좀 빨리 회복돼서 그냥 인강을 찍어서 모두한테 오픈할 수도 있거든요.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찍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 됐고요. 이제 오리엔테이션 먼저 이제 해명을 좀 해야 될 텐데 요번에 그 택배가 가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별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했다면 저희가 그 첨삭비 얘기를 1년 전에 이제 1년 전이 아니라 이제 연초에 얘기했을 때 택배비도 얘기를 했을 텐데 택배비는 얘기하지 않고 요번에 이제 받는 것에 대해서 카페에 많은 글이 올라오고 있죠. 저는 확인하지 않는데 우리 학원에서 다 모니터링해서 저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여기 부탁을 하셔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일단 택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불법 복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별로 이제 양심에 맡기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심한 수준에 올라왔다고 이제 특히 학원 측에서 판단을 했고 김수아 선생님도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근데 최진호 선생님은 또 아까 말했듯이 이제 계획이 없는 걸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계획 없던 거 이제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최진호 선생님 반대를 하고 제가 이제 중간에서 여기는 보안상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고 여기는 하지 말자고 하면 그래서 이제 학원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그러면 요번에 돼서 하죠. 그랬더니 이제 학원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7, 8, 90 다 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뭐 돈 좀 못 벌어도 되니까 강사들이 7, 8월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고 90월은 어차피 작년 생각하기로는 그 90월은 7, 8월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직강에 오세요. 왜냐면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강이 좀 줄어들고 좀 컴플레인이 좀 적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진영 선생님 무료하던 대로 없던 거를 이제 하니까 있다고 한 것은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없다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변명 드릴 것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뭐 시험지를 뭐 10,000원에 따와가지고 3,000원, 그러니까 20,000원에 팔고 뭐 그런 구조가 아니라 택배비는 아시잖아요. 택배비는 그 택배비만 그대로 해가지고 그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7, 8월은 이제 저희가 하고 90월은 이제 인강 선생님들은 자신이 물게 될 텐데 그 택배비만 가지고 그 금액 30,000원이 산정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려면 이제 종이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인건비죠. 그래서 알바생들을 고용해서 그거 다 주소 찍고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요번 7, 8월은 학원이 부담하고 택배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이제 11월은 이제 아르바이트생비는 이제 저희가 부담하고 이제 택배비는 이제 여러분이 하게 되겠죠. 인강 선생님들. 내년에는 다 이제 인강 선생님들이 해서 웬만하면 다 직항으로 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저희가 이제 부담을 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 저도 이제 09년도에 시험 봐서 합격했잖아요. 교사였잖아요. 제가 그 인강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들었습니다. 저도. 무료로 모의고사 해준다고 해가지고 와이모 선생님께서 1년에 2번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봤죠. 근데 이제 그 제 동기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공유하는 거. 물론 이제 학생들이 가난하니까, 그렇죠? 재학생들은 가난하니까 이렇게 그렇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같이 듣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싫다 일단 얘기했는데 애들이 어떤 식으로 그때 당시에 09년도 당시에 공유를 했냐면 재학생이니까 강의실 하나 빌려놓고 강의를 이렇게 틀어요. 그럼 같이 볼 수가 있잖아요. 뭐 그 정도? 근데 나는 이제 나이도 있고 또 애들이 같이 하자고 그럴 때 이제 형 돈 안 내도 되니까 그냥 오시라고. 나이가 많은데 형 애들 분유가 못 벌면 어떡하냐고. 그냥 꼭 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할까도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첫 해 모의고사 그 전국 모의고사를 보고 강의하시는 걸 들었는데 안 되겠다. 나중에 내가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시험 보기 전에 수험생 시절에 강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논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소불력이면 물시 여인이라. 자기 하기 싫은 거 남 시키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 성경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한테 대접받고자 하는데 대접하라고. 내가 나중에 강사가 됐을 때 내가 수험생들한테 어떤 것들을 요구할 때 내가 수험생으로서 그런 걸 지키지 못했다면 말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맹세를 하는데 과거에 한 번도 불법을 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뭐 나중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뭐 불법 공유를 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있었던 건 맹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했기 때문에 물론 꼭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학교생들 보면 다들 조금씩 하고 하는데 너무 그런 거를 많이 하거나 그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카페에 올리게 되면 저희들도 상처를 받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 내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전에 여기 학원이 있지 않을 때 저쪽 그 하나은행 건물에 있을 때 거기에 밑에 공무원 학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 벽보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합격할 사람은 합격할 사람처럼 행동한다. 특히 공무원 선생님들은 막 아무데나 뭐 밥 먹고 막 버리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았나 봐요. 근데 그거 하나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제가 이제 화장실 왔다 갔다 할 때 딱 보니까 되게 좋은 문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합격할 사람은 합격할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 좀 생각하셔서 저희를 좀 배려해 주시는 마음으로 택배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시고. 근데 또 이상한 글이 올라오는데 시험지가 구겨졌다고. 근데 그거는 물론 I'm sorry 합니다. I'm sorry to hear that. 거기서 I'm sorry는 궁극적인 원인 제공이 저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김선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I'm so sorr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건 아닙니다. 그죠? 유감이다라는 표현이죠. 유감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저희 알바생들이 이제 그 집어넣고 제가 이제 확인하고 택배를 보낼 때 에이 너 이거 시험지 받아서 골탕 좀 먹어봐라고 막 꾸겨가지고 넣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딨어. 내가 다 확인하고 이제 택배를 보내는데. 그래서 그렇게 꾸겨가지고 집어넣었다면 저희한테 컴플레인하는 것이 맞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빳빳한 종이로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택배 아저씨가 혹시 잘못 관수해가지고 구겨질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I'm so sorry 하지만 저희한테 컴플레인 할 건 아니죠.
그렇죠. 그 택배 아저씨한테 이제 문의를 해야 될 내용이고, 얘기하시면 저야 이제 지금 참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저희가 제공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죠? 저희가 택배 아저씨한테까지 뭐 이렇게 돈을 더 줘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카페에 올릴 수 있는 뭐 컴플레인, 또는 우리 IT층에 올릴 수 있는 컴플레인이 정당한 것이 있고 정당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감정적으로는 I'm so sorry 하지만 그런 것들은 카페에 올려가지고 뭐 저희를 이제 뭐 폄하하거나 또는 공격하거나 할 그런 건덕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가 꾸겨서 집어넣었다면 상관이 없지만, 어쩌다가 뭐 꾸겨지거나 또는 비 오는 날에 젖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택배회사한테 이제 컴플레인 할 일이니까 저희가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사리 분별을 해서 합격할 사람처럼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이제 그 전체적인 익스큐즈 분명 다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 얘기할 것이 저희 이제 포맷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보시고 첨삭을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받게 될 첨삭 시험지가 바로 이런 첨삭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작년 합격 선생님 전북 수석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잠깐 오셔서 한 5분 내지 10분 동안 하반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그걸 말씀해 주실 분인데요. 원래 본명은 윤소연 선생님. 근데 불핀. 그래서 이거 빨간 글씨는 다 최진호 선생님 거. 그래서 첨삭할 때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색깔 다르게 해야지 이제 사람들이 보기 편할 것 같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하는 사람이 무조건 최진호 선생님. 나는 빨간색 할래. 그래가지고 그러면 김수환 선생님은 나는 파란색 할래.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러면 뭐 나는 보라색 할게. 그래가지고 저는 보라색인데, 이렇게 이제 별명 있고 이름 쓰면 최진호 선생님이 딱 이렇게 써줘요. 별명만 쓰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줘요. 나는 이렇게 지시까지는 안 하는데 그냥 뭐 윤소까지 쓰거나 돌필 쓰거나 하면 되는데, 그냥 이런 그 불필요한 빨간 펜 첨삭 받지 않으려면 그냥 최진호 선생님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험지가 있고요. 이제 이거는 영교, 얘는 1형인 것 같은데 파란색이니까,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 친 거는 여기 원래 점수를 써야 되는데 이제 빨간색이니까 어학 이렇게 돼서 체계가 약간씩 다른데, 저는 키워드가 되면 별표를 쳐드립니다. 근데 키워드는 아닌데 유사답안으로 처리된 것은 동그라미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사답안은 아닌데 이거 좀 고려할 만한 사항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모 표시, 답이 아닌 것은 이렇게, 최진호 선생님은 이렇게 X표 풀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1점짜리인 경우에는 얘가 0.33점, 얘가 0.67점, 얘가 1점짜리가 되고요. 2점짜리인 경우에는 얘가 이제 2점이 되고 얘가 1점 또는 2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모는 점수가 안 가는 확률이 되게 2점짜리인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단답형 문제 있잖아요. 그 기입형 문제, 이럴 때는 0.33을 줄 수가 없으니까 서술형 문제에서 그런 거니까. 근데 세모라고 하는 것은 뭐 0.5점을 줄 수도 있고 또 아예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입형에는 뭐 첨삭을 할 게 없겠죠. 근데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최진호 선생님은 감점 방식으로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이거는 맞았고. 그래서 3.5점 드리고 4점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게 좋은 방식일 수도 있고, 저는 나중에 쓸 때 이걸 꼭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키워드 채점을 합니다. 키워드 채점하면 이 별표가 이제 4개면 이제 4점. 근데 0.5점짜리 배점이 있으니까 0.5점이 까야지만 뭐 3.5점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 틀린 것들, activity 1 and 5가 아니라 보통 원서에 보면 activities 1 and 5 이렇게 해서 2개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열리고 데이 같은데 뭐 이렇게 이런 거 써주고. 그다음에 김 선생님은 이제 그런 내용적인 것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오르거니제이션도 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뭐 써주고 뭐 제일 그 첨삭 강도가 높습니다. 최진호 선생님은 이게 첨삭인지 채점인지 모를 정도로 딱 이렇게 다 깔끔하게, 이래도 별로 불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요거는 좀 동그라미, 이거 완벽하게 점수를 줄 수 없어서 0.33점 까는 게 좋겠습니다. 왜 0.33이냐면 제가 실제로 2011년에 교육과정 평가원 들어서 채점했던 채점위원인 건 아시죠? 채점을 할 때 3명이 채점을 해서 한 명이 1점 주고 나머지가 0.0점을 주게 되면 평균 잡아서 0.33점이 나가게 되고요. 한 명이 1점 주고 한 명이 1점 주고 한 명이 0점 주게 되면 2점이니까 0.67을 줍니다. 반올림 해가지고. 그래서 0.33, 0.67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서 채점을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평가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수를 주는 것이고 다른 선생님들은 0.5 뭐 이렇게 하죠. 네, 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체계 저는 이제 잘 썼으면 이렇게 써줍니다. 4점이면 9입니다. 9 정말 잘한 겁니다. 이거 4점 다 받으신 거.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월등하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를 뭐 3개만 쓰면 되는데 뭐 4개, 5개 막 쓰는 사람 엑설런트들이죠. 이게 탁월한 누구보다 이제 비욘드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엑설런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이건 뭐 거의 원서에 나오는 것처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퍼펙트, 제일 높은 단위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다른 사람은 뭐 다 틀렸는데 100명 중에 100명 다 틀렸는데 한 명만 맞았다 하면 그다음에 글도 너무 잘 써가지고 문법적인 오류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거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딱 준 적이 있는데 거의 없는데요. 왜냐면 러블리하면 또 제가 남자니까 대부분 여자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체계. 그래서 왜 나는 굿이야? 다른 사람 엑설런트인데 근데 굿도 정말 잘한 겁니다. 굿은 실제 시험에 갔을 때 다 만점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니까 이거 되게 좋은 건데 더 칭찬해 드리고자 이렇게 한다는 거 이렇게 보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있고 이렇게 채점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여기 작년에 이제 5점짜리 문제였죠. 지금도 이제 서머리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같은데 채점을 하실 때 첨삭을 하실 때도 제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막 다른 사람들과 형평성도 고려하고 막 점수하셨어요. 막 이런 막 뭔가 이렇게 막 써요. 막 뭐 쓰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뭘 쓰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작년에 10점짜리가 있었으니까 쭉 쓰고 이제 뭐 이렇게 써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답안지를 이제 다음 주에 받으시게 되는 거죠. 다음 주에. 그래서 번호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다음 주에 첨삭 답안지를 받게 되고 그 첨삭 답안지를 받은 후에는 이제 뭐를 하느냐? 라이팅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라이팅 세미나. 라이팅 세미나는 지금 저희가 이제 해설 강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무슨 답을 쓰셨는지 채점을 안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유사 답안으로 처리될 것이라든지 또는 오답 중에서도 의미 있는 오답 같은 것들은 추가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라이팅 세미나 시간 다음 주 화요일부터 있는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이제 첨삭 자료를 이렇게 드려가지고 매번 그 실제 채점한 것에 대한 커멘트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게 작년 이제 8회 첨삭 자료인데 답은 피어 리뷰인데 좌측에는 정답, 우측에는 오답 이렇게 이제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피어 리뷰인데 피어 리뷰잉까지 맞게 하고 피어 피드백도 정답 처리. 근데 피어 에디팅과 피어 코렉션은 별표가 아니라 동그라미인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시죠? 요즘은 에디팅과 코렉션이라는 단어 자체에 미케니컬 피처에 너무 포커스 온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CLT 시대에 또는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라이팅을 하니까 뭐 컨퍼런싱이랄지 리뷰랄지 피드백 같은 단어가 좀 더 순화된 단어다라고 생각해서 프레퍼러블리하게 이런 것들이 좋고 다음에 얘는 틀리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관습적으로 많이 써오니까 이렇게 하고 얘네들은 좀 틀리다 이거는 다르다 뭐 인포메이션 갭을 갑자기 피어 리뷰 할 때 쓰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 피어 어세스먼트도 구글링 해봐서 콜로케이션으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오답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뭐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다음 문제 같은 것도 키워드 인 컨텍스트인데 뭐 키워드 인 컨텍스트라든지 컨텍스트 이것도 맞고 다음에 뭐 키워드 인 컨텍스트 뭐 이렇게 써도 그냥 약간 감점만 하고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이쪽에 오답으로 나온 거 키워드인데 뭐 knowledge라고 쓴 사람 W 대신에 뭐 웹이라고 쓴 사람 뭐 이런 것들 키웹 뭐 인 컨텍스트 쓴 사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려 드립니다. 이렇게 가려 드린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아까는 기입형이었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이제 점점이면 2점짜리, 점점이면 2점짜리, 2점짜리의 정답 제시된 거, 모범 답안에 제시된 거 말고 선생님들 답안 중에서 좋았던 답안들을 써주고 이쪽에서 이제 좋았던 답안들 별표 써주고 완전히 오답인 걸 이렇게 써드리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걸 이렇게 알려드려서 정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실제 채점 후에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죠. 그 결과 선생님들이 이제 답 쓰신 것 중에 퍼펙트한 답안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얘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뭘 하냐면 리라이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번 써보고 답을 확인한 다음에 자기가 그냥 써보는 것도 좋겠지만 도대체 만점 맞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깔끔하게 쓸까라고 생각해보고 따라 쓰게 되면 자기가 시험 보고 리라이팅하고 라이팅 세미나 보고 또 리라이팅하고 뭐 그렇게 되면 여러 번 라이팅하면서 라이팅 습관이 게 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험에 최적화된 상태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이제 적어 드립니다. 보시다시피 내용만 좋을 뿐만 아니라 글씨가 이제 되게 좋아야 되는데 이런 건 되게 특이한 겁니다. 글씨를 좀 못 썼는데 이런 거 정말 글씨 잘 썼죠. 저렇게 딱 삐뚤어져 가지고 약간 어? 근데 얘는 글씨는 좀 못 쓰는데 이제 퍼펙트 뭐 이런 것들 이런 자료를 이제 저희가 이제 드리게 되고요.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쭉 해서 보시다시피 이제 글씨를 만점자는 많은데 글씨를 잘 써야지만 이렇게 이제 뽑혀가지고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기분 좀 좋아지니까 이렇게 이걸 또 희망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B2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똑같이 답안해주고 이렇게 정말 글씨 보세요. 정말 좋죠. 쭉쭉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맨 끝에 이제 B8번 10점짜리까지 쭉 해서 이렇게 좋은 자료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라이팅 세미나가 이제 이어진다라는 것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러버스 이거 인터넷에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따로 복사를 해드리진 않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지금 개강을 한 거죠. 8주 주 1회로 오늘 나왔던 시간표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첨삭이 다 끝난 다음에 라이팅 세미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 화요일 날 첨삭 피드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라이팅 세미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 화요일 날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1회 모고에 대한 첨삭 피드백이 있게 되는 것이다. 알겠죠? 근데 이건 옵셔널합니다. 시간이 안 되는 사람, 또 기간제에서 힘드신 분들은 인강으로 들으시면 되고 직강 선생님이라도 또 뭐 난 그거 필요 없다 그냥 해설만 하겠다 그러면 뭐 안 들으면 되는 거죠. 그거는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주 동안 주 1회 하는데 이제 8주 차에는 첨삭 피드백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 9월로 넘어가니까. 대신 채점은 다 해드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채점은 8주 있다. 그래서 얘는 50분씩 이렇게 잡혀 있는데 뭐 50분에서 60분 정도 이렇게 영교 먼저 하고 영미문화 일본 영어 모의고사 하고 영어학 모의고사 하고 아주 이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라이팅 컨퍼런스로 하자. 영교니까 컨퍼런싱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한 다음에 이제 피드백 주는 거 했더니 컨퍼런싱이라는 단어 자기 잘 모른다고 최진우 선생님이 세미나로 하자고 이렇게 또 각인된다고 해가지고 그래 뭐 세미나로 하던 뭐 컨퍼런싱을 하던 상관은 없죠. 제목이니까. 그래서 이제 최진우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서 세미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컨퍼런싱입니다. 자, 여기 이제 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라이팅 세미나 첨삭 피드백 시간에는 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면 전체 학생 첨삭에 대한 논평과 문항별 모범 학생 답안을 제시해서 답안 작성 핵심 포인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뿐만 아니라 희망자에 한해서 각 영역의 강의 후에 1시간씩 선생님들하고 저희하고 이제 채점 결과에 대해서 1대1 질의응답할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들었는데도 아이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 점수를 줬어야 되는 건데 왜 못했느냐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요. 이의제기 그런 거 다 오시면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번에 몰리면 안 되니까 2교시 3교시 강의를 뭐 안 들어도 되니까 영교는 뭐 16시 20분까지 영미문학은 17시 20분까지 강의 끝나고 영어학은 강의 후부터 뭐 1시간 동안 이렇게 잡아놓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이 시간 이외에 저희가 뭐 시간 안 됐으니까 오지 마세요.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무 때나 오시면 되니까. 근데 이제 맨 끝에 다 몰리면 너무 힘드니까 영교에 만약에 질문 있으면 1교시 끝나고 저 따라오셔가지고 저랑 이제 상담하시고 2교시 조금 늦게 들어와서 이제 들어도 되니까 뭐 그렇죠? 네, 그런 건 프리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 8월은 영어학하고 영교는 영역별로 모의고사가 나갑니다. 실전 문제이지만 영역별로 한 번씩 점검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1, 2월, 3, 4월, 5, 6월, 7, 8월이 전부 다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제 책 챕터 1이 Language Acquisition에 대한 것부터 Chapter 15 Language Assessmen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 2장은 이거 카페에 미리 올려 있었는데 1강은 Chapters 1 and 2 해서 Approaches to Language Acquisition과 Models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 대한 문제만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세 가지 perspective랑 뭐 Negotiation of Meaning
그래서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3, 4월 교재에 있는 문제로 많이 냈는데 지금 이미 그 2회 문제 냈는데 2회 문제는 또 3, 4월 교재에서 또 안 내고 다른 데서 이제 내서 예측하지 못하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험은 챕터 3 Language Analysis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이런 Language Analysis에 뭐 레지스터가 나온다든지 뭐 피드백 타입이 나온다든지 뭐 퀘스천의 종류라든지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정리는 되겠지만 시험 문제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정리된 것이고 그 문제를 제가 뭐 그대로 쓰거나 하지는 않으니까요. 문제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대신 정리 한번 한 다음에 시험 보고 다음에 다시 한번 구멍 난 거 패치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쭉 해서 주차별로 이렇게 어떤 영역의 문제가 나오는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쭉 카페에 확인하셔서 미리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셔도 되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챕터 4가 뭐냐면 learner variable, 학습자 변이 있는데 이게 문제 내기가 좀 이게 힘들 때가 있어요. 한 챕터만 계속 하게 되니까. 그때는 바로 전에 있었던 랭귀지 어널리시스나 바로 다음에 나오는 티칭 메소드로에서 한 문제 정도씩 이렇게 왔다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화낼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모의고사니까 이거는. 그치? 그러니까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맞추려고 이제 노력을 하니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요. 보시다시피 이 괄호에는 라이팅 세미나 문제니까 이제 이렇게 한 주 지나서 그 다음 해서 이제 10일 후에 있게 된다. 그래서 7월 6일 오늘에 대한 라이팅 세미나는 7월 16일 화요일에 있고요. 맨 끝에 8월 24일에 대한 라이팅 세미나는 9월로 한참 넘어가기 때문에 없어요. 그렇죠? 라이팅 세미나는 없고 대신 첨삭은 다 있다. 라이팅 세미나는 한 번 없는데 첨삭은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인강성 선생님들은 이 업로드 시간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첨삭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이제 전체 첨삭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7, 8월에는 좀 수월했는데 왜냐면 사람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근데 9, 10월에는 진짜 거의 죽다 살아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근데 사람은 더 늘어날 것 같고 해가지고 반반씩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9, 11월에 이제 조금 더 많은 숫자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짠 것이고 또 이제 김 선생님 또 아버님이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일정이 어떻게 좀 차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일은 벌어졌고 뭐 저는 이제 이미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고 별다른 일이 없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까 최준호 선생님은 첨삭이나 채점이나 뭐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한테 뭐 얘기해봤자 뭐 별 소용이 없고 저는 이제 첨삭을 전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8월 얼마 안 돼요. 작년 9, 10월보다도 적은 숫자니까 지금 많게 보이지만 채점할 때는 작년에 단련이 됐기 때문에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대하셔도 되고 근데 김 선생님은 이제 혹시 이제 1, 2회는 혹시 힘들 수가 있으니까 대신 이제 4번 이상은 하는데 아마 거의 다 해주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다 해주자고 이제 김 선생님이 먼저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케어가 되게 중요한데 첨삭을 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원래 계획으로는 반을 나눠서 1, 3, 5, 7 첨삭, 1, 3, 5, 7 주차 첨삭과 2, 4, 6, 8주차 첨삭이 있는데 뭐 영어학은 뭐 별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대로 저희가 알려드려서 이제 진행하면 되고 영규는 이제 전체 이거 구분하지 않고 다 첨삭으로 합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원래 계획은 이겁니다. 9, 10월은 이렇게 바라시면 안 되고 9, 10월은 1, 3, 5, 7 첨삭, 2, 4, 6, 8 첨삭인데 1, 3, 5, 7 첨삭인 사람은 2, 4, 6, 8에도 채점은 갑니다. 그 채점은 전회차 채점이 되는 거예요. 채점을 동그라미 치고 점수만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첨삭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는 전회차 채점 반만 첨삭이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아시고 근데 더 해준다. 저는 분명히 이제 공언을 했으니까 당연히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다 될 것이고 작년 스케줄대로라면 작년 91호보다는 지금 적게 모인 거니까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제 역량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치 2468도 마찬가지. 채점 첨삭은 2468 하더라도 1주차, 3주차, 5주차, 7주차는 채점이 이루어져서
채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8월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는 거고 90월, 7, 8월 했다고 90월에 또 왜 안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90월에는 그 시간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못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칼같이 반으로 딱 나눠서 1357, 2468, 첨사, 채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도 채점은 다 합니다. 채점은 전회차 하는 거예요. 자기 점수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서 그 모니터링 한다고 했잖아요. 카페.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뭔가를 씹는다고 하는데 지금 뭐 가져온지 아시죠? 교직원증인데 내가 교사였던 거 맞냐고 이렇게 올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학위를 속이는 사람은 학원가에 몇 명 있죠. 저는 학위를 속일 학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박사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리 모두 교사가 되기 원하니까 저 사람 교사 만나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거 교사 맞죠?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맨날 이런 거 하면 약장수 같아서 싫은데 막 카페에서 이상한 글이 올라오는데 뭐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뭐 하면 뭐 받아주겠는데 얼토당토하게 그런 저의 지위에 대해서 저랑 같이 가가지고 뭐 교육청에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 여러분한테 이제 좀 이렇게 신뢰를 드리고자 조크 한번 해봤습니다. 벌써 30분이 지났네.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A 1번 문제. Read the dialogues. Pass. 2번 문제. 죄송합니다. Read the dialogues and follow the directions. 그래서 example 1과 example 2가 있습니다. 아주 routinized 된 다이얼로그인데요. Hi, hello 해가지고 이제 fine, thank you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에서 밑에서 설명이 더 중요하죠. 이게 language acquisition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첫 번째 읽어보니까 In language performance, one must bring together a number of skills from perceptual, cognitive, and social domains.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도메인이 다 동원이 된다 얘기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이 The more each of these skills routinized.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일상화 되게 되면 별로 힘들이지 않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일상화되지 않고 완전히 내재화한 상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플루언스가 갖춰졌다고 한다든지 또는 인터널라이즈 됐다 또는 인티그레이션 됐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지려면 청크를 교육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어떤 컨셉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컨셉. The most central of these there is fast, unconscious, effortless. 여기 이제 핵심이죠. fast하다고 하는 것은 fluency 같은 것도 가능을 할 수 있습니다. fluency의 가장 대표적인 정의가 뭐예요? pause, 그다음에 hesitation. 이것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fluency에 대한 거죠. pauses and hesitation이 적은 상태를 fluency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effortless하고 여기 unconscious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이 fluency하고는 좀 이제 약간 먼 개념이고 대표적인 힌트가 여기에 processing이 있습니다. 프로세싱, 물론 knowledge에는 declarative knowledge와 procedural knowledge가 있다 또는 explicit knowledge와 implicit knowledge가 있다 뭐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프로세싱 하면 가장 중요한 대가는 맥놀린 얘기한 프로세싱 두 가지 뭐가 있죠? controlled processing과 automatic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싱 하게 되면 이 컨트롤도 되어 있느냐 오토매틱 하느냐라고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면 그 사람은 되게 감각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에 속했죠. 근데 이걸 맞춘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토매틱 서티 또는 오토마타이제이션까지 쓴 사람 다 정답으로 처리했고 대신 그것을 형상화한 prefabricated pattern 또는 chunk 이런 사람은 다 오답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토매틱 서티가 답이고 또 밑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어떻게 반복되느냐 맨 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루틴 되었는지 fine이라는 답이 fine을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니까 hi,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fine 해가지고 얘네들이 거의 루틴하게 또는 prefabricated되게 또는 청크로서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얘가 완전히 루터나이즈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이스 해가지고 Good morning, Julie 했는데 How are you라고 물어보기도 전에도 Fine and you라고 답한다는 거죠. 너무 루틴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플루언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플루언시는 왔을 때 유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Hi, hello, you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How are you? Fine, and you? Fine. 이렇게 착착착 얘기가 되면 플루언스가 맞는데 얘는 플루언스에서 넘어가서 오버 플루언스가 된 거죠. 그런 상태를 뭐라 하냐? 툭 치면 나온다. 오토매틱 서티. 반사작으로. 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답을 확인해 보니까 뭐 프로시듀얼라이제이션, 인티그레이션 비슷한 답을 썼는데 그거를 지금 다 채점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개만 이렇게 샘플링해서 보고 채점으로 답을 할지 안 할지는 좀 이따가 이제 생각해 볼 텐데 아마 오토매틱 서티가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적기 때문에 정답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면 이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은 오토매틱 서티를 이해하는 사람은 인터널라이제이션과 인티그레이션 이런 것들이 뭐 다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로 알고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되면 다 점수를 드리려고 이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설지에 보시면 없습니다. 해설은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 해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문제가 기출 문제에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나온 것들은 기출을 다 가지고 와서 이 기출을 공부했을 때 분석을 통해서 이거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거고요. 얘는 시험 문제 안 나왔었으니까 틀렸더라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제까지 안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정답 범위를 넓혀서 인티그레이션이나 인터널레이션까지 이제 할 생각입니다.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7번 제 3, 4월 교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교재는 제가 지은 것은 아니고 원서에 나온 거니까 그 원서를 토대로 낸 것이고요. 먼저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문제는 보니까 Based on the information in A, identify the type of technique which Mr. T uses in utterances 1 and 2 in B respectively니까 여기서는 1번과 2번이 있는데 identify 여기 1부터 9번까지 하나를 이제 쓰게 되면 얘가 이제 점수가 2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에비던스를 대라고 했으니까 에비던스 돼야겠네. 플러스 에비던스 뭔가 적으면 됩니다. 근데 요것만 잘 적더라도 거의 정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점수를 드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에 then explain the role of those techniques in classroom communication based on B 뭐 해가지고 지금 뭐 썼는데 얘네들은 뭐 그리 중요한 요소는 아니고 왜냐면 얘가 지금 전부 다 이것도 중요하구나. 이거 써야겠다. explain 얘를 3점을 줘야겠습니다. 3점. 얘 하나당 제대로 번호를 적으셨으면 2점이 되고 에비던스를 냈으면 이제 1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plain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 키워드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이렇게 제시한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키워드 중에 뭐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A를 읽어보면 Teachers can help a student to communicate with the way a chat show host might draw out a guest. 게스트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어색할 때니까 게스트한테 답변을 이끌어내려고 그 쇼호스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티처가 해야 된다는 거죠. The listener offers support.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반복된 어구가 뭐죠? 의미적으로 help입니다. 그렇죠. 두 문장의 핵심 내용은 도와준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facilitator. 그다음에 또 help가 또 나왔습니다. The speaker created his own spoken structure. Here are some notes on techniques that might be appropriate. 그래서 여기 보니까 showing인데 그랬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호응을 해줍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back channeling이라고 하는데 저런 것들이 support하고 help하고 다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키워드 1장에서 얘기하면 뭔가 도와주고 교사가 막 이렇게 막 묵돋아주고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 그렇지 스캐폴딩이라고 하잖아. A에 있는 그대로 헬프한다, 서포트한다, 뭐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거는 1형식으로 이제 서술을 한 것이고 이게 연교 문제에 알았던 사람은 헬프? 이거 써야지. 서포티브 뭐 버벌 가이던스 나오면 뭐야? 스캐폴딩 써야지.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뭐 GPD까지 쓰던지. 그렇죠. 또는 셀프 레귤레이션을 이루기 위해서 어덜 레귤레이션을 당깁니다. 이런 어떤 키워드라도 소셜 컬처럴 뷰의 키워드를 하나 써줘야지 제가 이제 점수를 드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 엑셀런트한 것이고 이거 쓰지 않았더라도 뭐 그냥 헬프한다, 서포트한다 그래서 그냥 가져와서 썼다고 하더라도 점수를 안 주는 건 아닙니다. 점수 줄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확실한 것은 이런 키워드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분만 하면 되겠죠. 여기 보니까 x 해가지고 지금 혀 끝에서 지금 말이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 그게 무엇이냐? 9번에 보니까 unobtrusive giving a word phrase that the speaker is looking for. 그래서 9번 테크닉을 가지고 학생을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look for에 있습니다. look for 하는 것을 준다 또는 give 쓴 사람도 답이 되고 또 이 look for가 있으니까 이걸 또 쓰기 싫어가지고 또 paraphrase 하는 사람이 struggling to say 하고 있는 것들을 도와준다. 뭐 되게 좋은 표현들이죠.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정도는 이제 paraphrasing 해도 되고 9번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런 중심 키워드. 이거는요. 지금 in, tree, on, 탑이 비문법적인 답변이 됐잖아요. 그래서 at the top of the trees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얘를 rephrasing 해준 거죠. 그래서 unobtrusively saying the correct form of an incorrect word 했다고 하는 거죠. 얘는 이제 얘가 이제 7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 딱 보면 이게 만약에 피드백의 종류라면 또는 meaning negotiation의 4가지 중 1가지 종류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리퀘스트. 그래서 리퀘스트를 쓰신 분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 쓰려고 좀 작정한 거죠. 너 어떻게 봐라. 이게 다 써준다. 이런 것도 정말 좋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epositional phrase를 다시 rephrase 한다든지 또는 reformulate 한다든지 또는 looking for 하는 것들을 이제 잘 썼습니다. 라고 써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은 이렇게 나옵니다. Mr. Che uses techniques 9 and 7. 그래서 9과 7을 얘기를 하시면 여기다 이제 1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 대한 핵심은 looking for. 그대로 쓴 거죠. 요거라는 것을. 이게 이제 얘는 이제 B의 키워드, 얘는 A의 키워드입니다. With evidence from the passage니까 looking for만 쓰면 안 되고 looking for가 무엇이었는지, looking for가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A와 B의 답변이 연결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A에서 9번의 핵심을 looking for라고 했는데 뭘 looking for 하는 것이냐? B, on extreme sport를 looking for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이게 evidence가 돼서 완벽한 답이 되겠고 두 번째는 at the top of the tree라고 하는 것이 뭐야? prepositional phrase를 incorrect, 즉 에러를 고쳐가지고 써줬다라고 하는 것을 A에 있는 진술과 B에 있는 요약, prepositional phrase가 B에 있는 at the top of the tree에 대한 상위어 처리가 된 거죠. 메타랭귀지를 사용해서. 이게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이렇게 예시를 줘야지 에비던스가 되는 것이 있고 얘는 일종의 메타랭귀지를 써서 또는 교육학 키워드를 써서 상위어 처리하는 것이 에비던스가 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에비던스가 되는 경우가 되게 적습니다. 에비던스는 실제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얘도 만약에 at the top of the 뭐처럼 이렇게 바른 표현을 써줬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예시를 들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 다른 양식의 에비던스 대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썼고요. 그래서 얘는 뭐냐? 스캐폴딩 뭐 한번 탁 써주면 이거 헬프하는 거 이런 스캐폴딩은 도와주는 거야. 뭐 이렇게 나머지는 뭐 그냥 미사 역구죠. 문법적으로 틀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는 스캐폴딩 역할을 했다. 요거 하나만 써도 되는데 또 우리끼리 할 때 그 스캐폴딩 했다라고 이렇게 깍쟁이처럼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주저리 이렇게 좀 써주고 해가지고 스캐폴딩에 탁 박아놓으면 채점하는 사람이 보기 좋다는 말이지.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 스캐폴딩은 08년도 서울 기출문제입니다. 자, 스캐폴딩의 정의, 교육과정 평가원의 정의는 무엇이냐? verbal guidance. 별표 항상 외워두십시오. verbal guidance. 그런 다음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거는 원래 키워드라는 것은 명사잖아요. 왜냐하면 키워드라는 건 컨셉인데 컨셉이라는 것은 보통 추상명사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추상명사가 아닌 요게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해서 바로치기 시험에 낸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 verbal guidance, scaffolding의 최종 목표는 뭐야? 혼자서도 잘해요입니다. 혼자서도 잘해요. individually. 그래서
dismantled 또는 removed gradually 되는 것이 스캐폴딩의 역할이죠. 스캐폴딩의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있으면 비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파트 다 지고 나오면 해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expert 또는 더 잘하는 애가 도와줘야 된다. 뭐 verbal collaboration, 뭐 peer 뭐 이런 자격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하여튼 help 나오고 guide 나오고 support 나오면 scaffolding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0번 문제는 제가 이제 그 채점을 할 때 괴로울 거라고 이제 작정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1, 2장의 문제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낸 것인데, 왜냐하면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채점하기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학습 목표 쓰기. 학습 목표를 쓴다고 하면 되게 천차만별의 학습 목표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 메인 아이디어 쓰기.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1형하고 비슷해가지고 뜻은 맞는데 형식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 종류의 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몇 개 샘플링 해가지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다 맞는데 제가 제시한 메인 아이디어와 동일하게 쓴 어구는 전혀 없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채점하기 좀 어렵지만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rite the main idea for the passage A. 그래서 A에 있는 걸 요약하는 겁니다. 메인 아이디어 2점 되겠습니다. 근데 for consecutive words니까 좀 조건만 지키면 되겠고요. Then explain입니다. Whether the investigation is for or against. 그러니까는 for와 against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만 하면 1점. 여기에다가 evidence를 대면 1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B를 보기 전에 A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봐야겠는데, A가 친절하게도 두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단끼리 어떤 구조가 있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this is not the case 하니까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이 역접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의 핵심은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here라는 단어가 나오고, 밑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produce, output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하나는 input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하나는 output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면 when one hears language, one can often interpret the meaning. 그래서 뭔가 구조가 없어도 도그, 비트, 그걸 보면 개새끼가 물었겠지. 설마 여자가 개를 물었겠어? 뭐 먹느라고? 보신탕?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뭐 수동태 문장으로 이루어졌는지 능동태 문장이었는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렉시컬한 요소를 가지고 the dog beat the girl 이라고 하지 the girl beat the dog 이라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지 나름대로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의미를 생성하니까 이해할 때는 문장 구조가 어떻고 거기에 아티클이 있고 없고 이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거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the dog beat the girl로 해석을 하지 the girl beat the dog으로 해석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한 사람이 누구였죠? 벤 패튼. 인풋 프로세싱의 프린서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프린서플을 얘기할 수 있죠? 이벤트 probability. 1장의 그 벤 패튼의 이론이 나중에 11장 그라마 티칭에서 연결되는 거죠. 또는 근데 probability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울까봐 우리 2014년 기출에는 event possibilities principle이라고 나왔습니다.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A가 일어날 확률보다는 B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단어들을 조합해서 해석한다는 거죠. 이따가 11장에서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것이고요. 밑에 있는 두 번째는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 event probabilities principle이 되고 밑에 보니까 This is bad story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 나쁜 이야기야 라고 이제 딱 이해하지 거기에다가 뭐 아티클이 빠졌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티클까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보통 사람들은 아티클이라고 하는 morphological feature 이런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morphological한 그런 그라마티컬한 피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bad story라고 하는
렉시컬한 요소에 보통 집중을 하기 때문에 아티클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럼 인식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 인풋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나? 노티싱도 일어나지 않고, 다음에 컴프레hension도 일어나지 않고, 인테이크도 안 일어나니까 당연히 인티그레이션이 안 돼서 아웃풋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얘가 아티클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아티클을 사용하게 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lexical preference principle 때문에 라는 거. 나중에 이제 그 11장 시험 문제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맹점이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학생들의 언어 습득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다. Production then may force the learner to move from, 맨 처음에는 semantic processing,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됐든 간에 단어만 몇 개 골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이벤트를 마련해가지고 해석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synthetic processing, 즉 문장 구조가 어떻고 저기에는 관사가 필요하고 저기에는 S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인식해야지 결국 뭐가 이루어질 수 있다? 프로덕션. 프로덕션이 뭐야? 세컨드 랭귀지 액퀴션의 목표잖아. 우리가 학습자들에게 영어 가르치면 어떻게 되길 원해요?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웃풋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것이 액퀴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둘 다는 인풋도 중요하지만, 인풋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웃풋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메인 아이디어는 아웃풋을 반드시 언급해야 됩니다. 아웃풋. 뭐보다는? 인풋보다는. 근데 둘 다 필요하다. 뭐 이렇게 써주면 더 좋고요. 저는 이제 얘 혼자 가지고는 not sufficient, but output is also important. 왜냐면 스웨인의 가설이 그런 거잖아요. 크라션의 가설은 input only죠. 인풋 가설이니까. 그런데 스웨인의 가설은 아웃풋 only가 아니라 아웃풋 also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웨인이 언급됐으니까 말을 쓸 때 아웃풋만 써도 뭐 나쁘진 않지만 점수를 다 드릴 텐데, 더 좋은 것은 인풋도 중요하지만 아웃풋 역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스웨인의 아웃풋 하이포시스의 핵심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밑에 나옵니다. French immersion context에서 suggesting that what was lacking in the development of native speakers of French was the opportunity to use가 핵심입니다. produce, output, productively as opposed to using language merely for comprehension. 그래서 use와 comprehension 또는 production과 comprehension이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다. comprehension based approach는 natural approach에 대한 것이고, natural approach를 깐 사람이 스웨인의 output hypothesis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 productive use. 말을 많이 하게 시켜야 된다는 것이 핵심. 그 얘기를 쓰면 되겠고, 그래서 B번에 The Investigation 이쯤이라는 이제 학자가 연구를 해봤는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participant export written input 했으니까 지금 input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이 뭐니까 the experimental group was then given a production task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participant한테 participant한테 인풋 활동이 있었습니다. 즉 exposure. 그런데 첫 번째 이제 first activity에서는 둘을 나눴죠. 이쪽에 experimental group, 그다음에 이쪽에 컨트롤 그룹. 우리나라 말로 얘는 실험군, 얘는 대조군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인풋을 했는데 첫 번째 문장에 보니까 the experiment was given a production task. 그러니까 아웃풋이라고 짧게 쓰죠. 아웃풋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프로덕션 태스크로요. 그런데 whereas the 컨트롤 그룹은 주지 않았다. 그러면 첫 번째에서 얘가 아웃풋 했으니까 아웃풋에서 바로 이제 뭐 어떤 거를 습득하면 좋겠다. 지금 습득해야 될 요소가 이제 if절이잖아요. hypothetical condition. This followed by a second exposure. 또 두 번째 이제 또 인풋을 줬습니다. 얘도 exposure again with underlining and a second reproduction by the experimental group. 그다음에 얘도 또 당일 또 안 주고 두 번째 액티비티에서
아웃풋을 또 줬던 거죠. 프로덕션 또 리프로덕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제 시험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시험을 받겠죠. followed by second exposure and reproduction by the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서 시험 바로 시험을 봤습니다. Incorporate the feature into the output, but 여기 이제 좀 실망적인 데이터죠. But this did not carry over into a post test. 여기에 테스트를 한번 했습니다. first 테스트죠. 했더니 쏘쏘야. 아웃풋을 했던 데나 안 했던 데나 비슷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테스트까지 봤을 때는 아웃풋을 꼭 시켜야 된다 안 시켜야 된다 해서 별 스웨인의 가설을 지지할 수 있는 가설이 나오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밑에 읽어보면 despite the fact that the result after first phase 여기까지가 이제 first page였는데 여기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두 번째 second phase에 both group produced a written essay on a topic. 두 번째는 얘도 아웃풋을 하고 얘도 아웃풋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두 번의 아웃풋, 세 번의 아웃풋, 얘는 한 번의 아웃풋에서 아웃풋에 이제 차이를 뒀더니 첫 번째에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두 번째에서는 there was a greater improvement on this written essay, 즉 아웃풋 테스트에서 누가 더 잘했느냐, 컨트롤 그룹보다는 그 익스페리멘털 그룹이 더 좋은 결과를 얻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차이 나는 것은 아웃풋 테스트가 세 번이냐 한 번이냐 또는 있느냐 많느냐 적으냐의 차이만 있었으니까 아웃풋이라고 하는 테스트가 있으면 있을수록 학생들이 테스트에서 좋은 결과를 낸다. 아웃풋을 더 많이 한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인 세컨드 랭귀지 기준을 이룰 수 있다라는 가설을 증명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 그래서 그 이유를 익스페리멘털 그룹이 컨트롤 그룹보다 세컨드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적을 또는 greater improvement 그대로 쓰면 되겠죠. 왜냐면 첫 번째에서는 메인 아이디어를 적을 때는 for consecutive words가 있으니까 갖다 쓰면 안 되겠지만 두 번째는 그런 제한사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대로 greater improvement를 가져오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요 제한사항 do not copy more than 4 consecutive words를 앞에다가만 집어넣는 겁니다. 혹시라도 힘드실까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답이 됩니다. 해설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ain idea, input alone is not sufficient for language education, but also output is also important. 이렇게 써서 input에 대한 거 하나, output에 대한 거 하나 이렇게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냐면 얘가 첫 번째 패러그래프, 얘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 패러그래프 중에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더 중요한 패러그래프가 아니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중요한 거니까 아웃풋에 대해서만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분량도 생각하면서 두 개의 문단을 다 줬다는 것은 지금 첫 번째 문단을 요약하라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조금 인풋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지 점수를 다 드릴 수 있고 안 그러면 좀 깔 것이고요. 4 쓰면 1점입니다. The investigation is for this main idea. 뭐냐? 아웃풋 태스크에서 아웃풋 태스크의 종류가 writing an essay라고 이제 요거지. 여기 이제 B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Great improvement 했으니까 그렇다라고 제시하면 되겠다. 밑에 얘는 06년도 전국 기출문제에 comprehensible output hypothesis가 나왔었습니다. 아시다시피 comprehensible output hypothesis 얘기할 때는 comprehensible output hypothesis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크라셴의 comprehensible input hypothesis를 언급하지 않고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요. came under challenge니까 이게 이제 저항을 받았다는 거죠. 왜 저항을 받았냐면 밑에서 세 번째 줄 with little or no opportunity to express, 여기 express가 아까 나왔던 use 또는 produce라는 단어라고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내버리는 발화 연습을 시켜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럼 뭐예요? 요걸 가지고 이제 밑에 문장을 쓰면 되겠죠. comprehension output은 provide the student한테 뭘 주냐? A great deal of opportunity to express themselves in the target language다. 여기 나온 것을 그대로 이제 쓰면 되겠죠. 그래서 comprehensive input에 대해서는 다 알잖아요. A little bit difficult. 그렇죠. just beyond. 그런 단어를 알고 있으니까 output hypothesis 키워드는 이거 express themselves. great opportunity.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제시한
원문의 핵심 요소이다 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답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요 어구들을 외워야 돼요. 컴프레hensible input 하면 요거야. 그다음에 스캐폴딩 하면 verbal guidance야. 컴프레hensible output 하면 요거야. 이거 푸시다 output이 아니라 이거 컴프레hensible output. 요거 정리해서 잘 차곡차곡 내 리소스 안에 집어넣어야겠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리트리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negotiation of meaning에 대한 문제 되겠다. negotiation of meaning에 대한 두 문제가 나왔는데 negotiation of meaning은 기본적으로 뭘 그 전제로 하느냐? problem을 전제로 한다. 어디에서? understanding에서 problem. 그래서 non-comprehension, non-understanding이 전제로 했을 때 그때 그것을 fix할 수 있도록 본 메인 토픽 컨티뉴에이션에서 가지치기를 해서 따로 나와서 그 폼에 대해서 건드리는 것이 지금 meaning negotiation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게 meaning negotiation이 interaction hypothesis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 reciprocal work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행동이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그 네이티브 스피커가 계속해서 포저티브 에비던스만 된다고 interaction hypothesis의 meaning negotiation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물어보고 답하고 뭐 레머디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고요. 가기 전에 먼저 문제의 배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ill in the blank in A with the one most appropriate word 했습니다. Fill in the blank죠. blank 1점이 되겠습니다. Then identify indicator하고 response를 대라네. indicator 다음 response A에서 설명이 되겠죠? 이것의 예를 이제 대라고 Among utterances 1 and 5에서 5개 중에 하나씩 쓰면 얘가 2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ased on the information and explain the reason. reason은 이제 0.5초씩. 요거에 대한 reason은 이제 evidence를 두면 되겠다라는 거. 그러면 인디케이터가 뭔지 리스폰스가 뭔지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meaning negotiation에서 일반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가 있는지 볼까요? 여기 보니까 첫 문제 왜 이렇게 길어? negotiation의 meaning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것인데 interlocutor가 갑자기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프로블럼에 또는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하죠. 이 프로블럼 또는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에 봉착을 했을 때 이것을 서로 도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야. 그때 그렇게 말을 하거나 또는 stop the flow, 일단 topic continuation을 멈추고 그들이 뭘 잘 따라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게 through interactional 해서 interaction hypothesis니까 지금 본류로 topic continuation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A와 B의 말이 이루어지다가 이게 하나의 토픽에 대해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maxim of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서로 적절하게 또는 양을 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이렇게 토픽 컨티뉴에이션이 일어나다가 우리가 갑자기 애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애플이 아니라 다른 뭐 관사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또는 사과가 들어있는 뭐 봉지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뭔가 이해한다든지 따로 이렇게 본류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즉 원래 이루어지던 것에서 일로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인터랙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인터랙션을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한다. 뭔가 수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되냐? modified interaction이라고도 합니다. 왜 modified라고 하냐면 A, B가 서로 인터랙션이 이루어진 것은 애플이라는 토픽에 대한 것이었는데 보통 meaning negotiation은 그 애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폼에 대해서 나온다든지 또는 학생이 말한 그런
서로 말한 요소에 대해서 따로 말하기 때문에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다. 그 모디피케이션도 왜 될 키워드냐? 이따가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meaning negotiation 또는 interactional modification은 보통 4단계로 이루어진다. TIRR 이렇게 외웁니다. TIRR. Trigger. The occurrence that causes the communication problem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프로블럼을 cause하는 거니까 트리거에 보통 나오는 것이 에러가 발생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것이 나를 트리거 해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indicator라고 하는 것은 the occurrence that demonstrate the communicative problem has occurred. 나 너 이해 못했어. pardon 같은 단어가 indicator에 됩니다. 너 지금 뭐라고 말한 거야? 너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indicator가 뭐냐면 바로 meaning negotiation 전략들이 들어갑니다. 보통. comprehension 책 말고 request라든지 confirmation 책 또는 clarification request, 특별히 이제 clarification request 같은 것들이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촉발시키면 뭐라고 해가지고 잘 못 들었어 라고 이제 indicate 해주는 겁니다. signaling이라고 하죠. 그래서 indicator를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signal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indicator signal에 뭐가 나타난다? meaning negotiation 전략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얘가 뭐예요? 이게 일종의 푸싱이 되는 거죠. output hypothesis. 뭐라고 했으니까 뭐야? 다시 말해줄 거 아니에요. 앞에 트리거를 다시 말해서 attempt to address the communication problem. 여기 address가 뭐야? deal with. 그거를 deal with 하려고 뭐야? 더 뭐 몸짓 발짓을 한다든지 또는 다시 한번 명료하게 말한다든지 뭐 어떤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서로 이해가 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리액션이 종료인 거죠. 그러면 일로 나갔다가 종료됐으니까 다시 애플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그러다가 애플에 대해서 이해 못하면 다시 또 나와서 얘기하고 요것만 meaning negotiation이라고 한다고. 요것만 meaning negotiation. 알겠죠? 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When you speak, you translate from your mother language to English 했더니 I didn't get the point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얘가 뭐야? clarification 이제 request가 되는 거죠. 잘 못 이해했을 때. 여기서는 얘가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얘가 이제 이해를 못할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죠. reciprocal 한 거니까. 그랬더니 you know we have different cultures 해가지고 지금 뭐예요? 그냥 more explanation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앞에서 내가 잘못 발언했나 라고 하는 것들을 더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너무 어려운 단어를 썼나 라고 네이티브 스피커가 뉘우치고 더 쉬운 말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modified output이 된 것이고 또는 일종의 modified input도 됐기 때문에 이거를 또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뭐 elaboration 또는 더 쉬운 단어를 썼다면 simplification 이 둘을 합한 modification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odified output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쓴 사람이 그냥 저는 그냥 평이하게 원서에도 그냥 뭘 explanation을 줘가지고 the rest problem 한 거야라고 이제 써 있거든요 원서에. 근데 여러분 답안 중에는 elaboration 이런 키워드를 이렇게 써가지고 답을 하셨는데 그거는 excellent를 당연히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원서 저자도 그냥 평이하게 설명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막 elaboration 이런 키워드를 써가지고 이제 저 공부했어요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원서 보고 그냥 원서 그냥 따라서 그냥 모범 답을 제시했는데 맞아 그렇지라고 이제 제가 박수칠 그런 답안이 되는 겁니다. 그때 엑설런트를 드린다고요. 그냥 익스플레이션 썼으면 그냥 뭐 굿 뭐 이런 거 보통 답안이니까. 근데 저도 생각 못했던 일레보레이션 이런 단어를 써서 아 얘가 지금 리스판스를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답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The word for the blank is modification. 채점을 해봤더니 modifications도 있어서 그냥 정답 처리했습니다. modification만 쓰는 것은 뭐 어디예요. 그래서 요거 쓰면 1점. 2번은 indicator고 3번은 response니까 얘가 1점 1점 드리는데 얘는 0.5점씩. 그래서 0.5점의 핵심은 뭐냐면 요게 뭐게 clarification request. 근데 혹시라도 이 명칭을 그대로 여기 나타난 것도 아닌데 쓰면 혹시라도 틀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requesting for clarification을 좀 풀어 쓴 겁니다. 그래도 키워드는 기억이 나니까. 여기서는 이거를 밝혀라라는 말이 없잖아요. 밝혀라는 말이 없으니까 밝힐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썼는데 더 이제 나는 자신 있어 하면서 with clarification request 이렇게 쓰면 뭐
쓰인 거죠. 근데 혹시라도 그렇게 쓰다가 여기다가 막 컨퍼메이션 책 쓰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그건 감점이 돼야지. 잘못된 정보를 쓰면 안 되니까.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attempt address에서 이제 A에 있는 진술 조서를 다 썼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시그널 됐다는 거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다. 자, 먼저 이제 modification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느냐? 07년도 전국 문제에 보면 상호작용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괄호치기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봤더니 이 acquisition 단어를 쓸 때 according to claim, 즉 interaction hypothesis에 interaction hypothesis 했다면 뭐가 되게 중요하다? modification이 되게 중요하다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즉 communication breakdown 또는 프로블럼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modification이야.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reciprocal work. 뭐야? collaborative effort.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죠. 얘가 지금 토픽에서 격가지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meaning negotiation이 뭐 1순위죠. 근데 meaning negotiation을 다른 말로 말할 때 쓸 수 있는 것이 interactional adjustment 또는 interactional modification 원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기출문제에서는 interactional modification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하시면 이제 답이 되겠고요. 다음에 그 TIRR 구조인 Interactional Modification 또는 Meaning Negotiation의 구조는 09년도 모의고사 기출문제에 나왔습니다. 이때는 단순하게 Trigger, Indicator 대신에 Signal, 얘가 이제 Indicator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Response, Follow-up이 이제 Reaction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옛날 키워드고요. 현재 그 Meaning Negotiation과 관련된 원서에는 TIRR로 나오지 TSRF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TIRR을 더 잘 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Trigger, Indicator 또는 Signal, Response, Reaction to Response 또는 Follow-up, TIRR 구조 이렇게 돼서 밑에 보니까 맨 처음에 She's a learner 했습니다. learner. 그랬더니 sorry 했죠. 이 소리가 뭐예요? Clarification Request이면서 알리다 말이지. learner가 트리거가 됐습니다. 이거 단어 이거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영어 단어야? 영어 단어가 아닌 거야? 영어 단어입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단어라서 못 알아들어서 소리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우리 지금 문제 상황과 비슷하다. 했더니 로너란 단어를 몰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준 거죠. 그다음에 yeah 뭐 해가지고 이제 알아들었다. yeah 했으니까 뭐야?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트리거가 나오면 이 IRR이 뭐냐면 지금 얘가 뭐 하는 거지? manage to figure out the communication problem 또는 communication breakdown이잖아. 그래서 얘를 트리거 했으면 얘를 전체로 뭐라고 그러냐면 resolution이라고 합니다. resolution에서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렇게 일어나다가 지금 토픽이 컨티뉴에이션 되죠. 그냥 파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파티에 걔는 혼자 있는 애야. 해가지고 근데 못 알아들었어. 혼자 있는 애. 그래 걔 맞아 혼자 있어서 걔는 안 돼. 왕따야. 막 이렇게 해서 토픽 컨티뉴에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왕따에 대해서. 근데 지금 뭐야? 로너를 몰라가지고 본류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레졸루션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원상 데려가서 그래! 막 하면서 얘기하겠지. 요것만 뭐라고 한다고? 미닝 니고시에이션이라고 한다고. 그냥 AB의 대화를 미닝 니고시에이션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건 그냥 다이얼로그, 컨버세이션이고 그것이 미스커뮤니케이션, 즉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이나 커뮤니케이션 프로블럼을 발생시켰을 때 해결해 나가는 구조만을 미닝 니고시에이션이라고 한다. 구조가 이렇게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그널이 무엇인지 인디케이터가 무엇인지 이거는 좀 알 필요가 있겠다. B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B의 1번 Focus on form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도 역시 롱이 얘기한 것이라서 meaning negotiation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변형시켜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meaning negotiation의 종류가 무엇이냐라고 그냥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meaning negotiation 또는 attention to form
to can arise에서 didactically 하고 as well as and잖아. communicatively 나왔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밑에 있는 블랭크의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봤더니 이제 여기 보니까 What were you doing? I was in pub. I was in pub. In a pub 또는 in the pub 해야 될 텐데 in the pub, yeah 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이제 답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관사가 빠진 것은 comprehension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룬 거죠. 즉 커뮤니커티블하게는 문제가 없는데 뭔가 교훈을 주려고 뭔가 가르치려고 따라서 여기는 페다고직 또는 위에서 나온 didactic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focus on mean이 아니라 focus on form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formal 할 수도 있겠습니다. form에 집중하는 거니까. 근데 뒤에 form이 또 있는데 앞에다가 formal, focus on form이라고 하기엔 좀 이상하죠. focus on form이거나 focus on meaning이거나 이렇게 구분하든지 아니면 pedagogic focus on form이냐 또는 communicative focus on form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는 formal도 맞습니다. 지금 아는데 form을 고쳐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경우는 지금 뭐라고 한다고? 위에서 communicatively가 아니라 didactically라고 하니까 didactic이 정답이 되는 거다. 그래서 formal은 오답 처리했고요. 또 오답이 나온 게 뭐가 있냐면 몇 개만 봤는데 didactical 이거는 didactic이 맞으니까 당연히 되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정답으로 처리했고 근데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didactive 이렇게 나오면 이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혹시라도 이런 단어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전 찾아봤더니 없습니다. 워드 코이니지를 하신 것입니다. 오답 처리. 그러니까 뭐야 위에 보캐블러리에 이제 없다. 그럼 오답 처리. 디닥티브 안 되고요. 워드 코이니지고 니고시에틱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단어를 쓰신 분도 있는데 이런 단어가 있는지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건 찾아봐야 되지만 이거는 안 찾아봐도 오답이니까 안 되고 커뮤니커티브를 쓴 사람 안 되고 포멀 쓴 사람은 의미상으로는 이해했다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구조상 맞지 않기 때문에 틀린 것을 처리했으니까 심심한 그 애도합니다. 다음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해설지를 봐야죠. 없습니다. 기출문제 안 나왔으니까 틀린 거는 뭐 기출문제 안 나오고 틀린 거는 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내면서 되게 미안한 거 있죠. 왜냐면 또 이렇게 카페에 올라온 글 중에 또 모니터링 해준 게 뭐냐면 내가 기출을 너무 안 보시는 것 같다. 뭐 기출과 유사하지 않다. 저한테 막 그런 비방의 글이 있다고 해요. 저는 왜 기출 문제를 잘 안 내냐면 기출 문제 갖다 쓰면 너무 쉽게 내잖아요. 문제 내는 그게 없어요. 근데 너무 또 내가 그 컴플레인을 안 받아들이면 안 되니까 기출 문제 그대로 썼습니다. 이거 기출 문제. 기출 문제를 틀리면 더 애석해요. 근데 공부한 건데 왜 못 썼을까? 그래서 내가 지금 새로운 문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내는 거지 기출 문제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이제 기출 문제 한 주에 하나씩은 꼭 있습니다. 기출 문제 그대로 낸 거예요. 그대로. 자 보세요. 이게 아이스 브레이커로 이렇게 이제 질문해가지고 모티베이션 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질문은 뭐냐면 identify to teacher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컴플레인 기출과 유사하지 않다는 컴플레인을 종시시키는 그런 문제. identify to teacher니까 지금 3명 중에 2명을 고르면 되겠어요. 여자 2분, 남자 1분 계신데 who say incorrectly 잘못 말하는 사람 2가지를 고르면 2점 되겠습니다. Miss Kim, 그다음에 Mr. Hong, Miss Yu 중에 고르면 되겠고 explain the reasons with evidence from the passage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거 identify 하고 그다음에 explain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네요. 0.5, 0.5, 0.5, 0.5 identify 하고 사람 이름 고르면 1점이 되겠고 각각 맞는 것을 서술하면 또 1점이 돼서 2점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그 다음에 하나를 뺐죠. Then state what Suan needs to acquire past tense forms in A from the innatist. 혹시 innatist가 다른 말로 nativist라고 쓰기도 하잖아요. 서로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nativist가 innatist와 뭐를
커그니티비스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거꾸로 인네이티브가 위에 있고 네이티비스트와 커그니티비스트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네이티브를 쓰기 때문에 혹시라도 혼동될까봐 제가 이제 예를 들어 크라셴이라고 이렇게 밝혀줬잖아요. 크라셴이라면 뭘 했을까라고 이제 스테이트 하는 것입니다. 얘는 보니까 얘가 지금 2점이니까 얘도 2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두 개의 키워드를 써야 됩니다. 뭐만 쓰면 안 돼? 컴프레hensible if만 쓰면 위험해요. 그러면 크라셴의 가설은 생각하지 않더라도 크라셴의 가설의 목표는 뭐지? 어떤 가설에 속해 있는 거지? acquisition vs learning 가설인 거죠. 영어의 목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크라셴의 목표입니다. acquisition. 이건 잘못된 것. 근데 액션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컴프레hensible input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컴프레hensible input은 어떤 상황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affective filter가 낮은 상황에서. 여기에 격가지로 설명하려고 내추럴 오더하고 다음에 모니터 가설을 얘기했지만 애석하게도 모니터 가설과 내추럴 오더 하이포테시스는 부가적인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보겠지만 기출문제에서 모니터 가설 또는 크라셴의 인풋 가설을 설명해라 하면 얘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키워드잖아. past tense form acquisition. 얘는 적지 말고 이 둘을 적어야지. 왜냐면 교사라면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 밑에서 뭘 줘야 될까가 중요하잖아. 우리가 프로페서가 아니잖아. 프로페서는 목표를 제시해주고 따라오라고 독려하는 겁니다. 교사는요. 네! 열심히 뛰는 거죠. 그걸 프랙티셔너라고 합니다. 티어리스트가 아니라. 그래서 이 두 키워드를 써야 되는데 어펙티브 피터를 잘 못 쓰더라고. 내추럴 세팅이라든지 또는 컴프레hensible input에서 좀 설명을 해. 리드비 비욘드 뭐 해가지고 그럼 뭐 좀 점수 줘야죠. 그렇죠. 근데 딱 컴프레hensible input 깍쟁이처럼 딱 이거만 쓰면 어떻게 돼? 이건 좀 점수 주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좀 써야 돼. 세 줄만 쓰지 말고 그냥 네 줄 정도 좀 이렇게 키워드를 좀 집어넣으려고 해야 되지. 점수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이지. 침터서 미안하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대해서 얘기했고, 첫 번째 그러면 잘못 쓴 얘기하는 사람 이제 불러놔야 되니까 세 명 있습니다. 미즈긴께서 여기 했죠.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utput hypothesis, output deflector acquisition 했으니까 이게 틀렸죠. 그러면 아웃풋이 acquisition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뭘로 제시해야 되지? 그렇지 않은 A의 예시를 얘기해야지. 이건 거꾸로야. B에서 이론이 있고 A의 예시가 있잖아. 그치? 그럼 B에서 아웃풋이 제대로 리플렉트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디로? 푸시드 했잖아. 푸시드.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Mina? I visited my uncle in the hospital. 이게 푸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뭐예요? 대화죠. 정상적인 대화 모드를 미닝 니고시에이션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처럼 의미 협상이 이루어지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되게 스페시픽한 바운더리를 가지고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전략만을 미닝 니고시에이션이라고 하잖아. 그냥 평상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미닝 니고시에이션 해야 안 해? 안 해. 푸싱이라고 하는 것도 푸시드 아웃풋이 나오려면 애가 뭘 잘못해야지 푸싱을 하지. 잘하는데 푸싱을 하지 않지. 그냥 질문을 하지. 그래서 얘는 푸시드 아웃풋이 아닙니다. 오히려 얘가 you visited your uncle in the hospital? 해가지고 뭐야? 다른 단어, 리퀘스트라는 전략을 써서 푸싱을 한 걸 볼 수 있죠. yes 했더니 잘 걸렸어. 얘가 지금 푸시드 아웃풋이지만 but not modified인 거죠. 요걸로 보더라도 맨 끝에 보니까 I see 요걸 보더라도 얘하고 얘를 보면 그래서 예시를 주는 거야. visit하고 C를 보면 얘가 지금 에비던스가 없다는 거지. A에 있는 뭐를 reflect the past tense form acquisition 요거를 뭘로 B에 있는 에비던스로 연결하면 이게 이제 점수가 되는 거죠. 0.5점이네. 애석하게도 0.5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 그래서 이 첫 번째 선생님 틀렸습니다. 미스터 홍은 읽겠습니다. From the behavioral point of view, the student needs more. 그렇지. 잘 못했으니까 키워드 두 개 썼잖아. 키워드 두 개. 그렇지. 그 다음에 from the viewpoint of focus on form에서는 intervention is needed. 요것도 약간 그렇습니다. 왜냐면 위에서 보는 것이 뭐야, 지금 스타팅 하는 거잖아. 스타팅. 웜업 하는 거니까 그때 잘 걸렸어. 너 지금 해가지고 문법상 가르치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모티베이션 일어나다가도 디모티베이트 되겠지. 얘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죠. 펑셔널드가 아니란 말이야. 펑셔널들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더, 아티클, 그다음에 뭐 모달 버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 in the hospital, movie 뭐 이런 거 잘 썼잖아. 펑셔널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grammatical 또는 morphological feature인 ed. 근데 ed가 어디에 붙지? verb, 즉 content word에 붙잖아요. content word까지 써신 분이 있더라고요. 대단하지. 그것까지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걸 이제 지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것은 기출문제에 이제 나왔던 것입니다. 모범 답안을 보면 Ms. Kim과 Ms. Yu 0.5, 0.5. 왜냐면 수화에서는 acquired 이거 not 했다는 거, 얘가 이제 B의 진술이 되겠고, 뭐 요것이 A의 진술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잘 쓰는 사람은 A와 B를 연결해서 에비던스로 제시합니다. 다음에 and she uses proper functional word. functional word가 뭐냐? in A. 이건 이제 A에 있는 요소이고 functional 이것도 이제 A에 있는 요소 한 거죠. 이게 B에 있는 요소 functional word. B에 있는 거였죠. 그래서 B와 A를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좋은 답안 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0.5, 0.5, 0.25씩 해가서 0.5 된다. 그 다음에 수화는요. comprehensible input 1점.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 while effective filter low 이거 1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미스터 홍도 repetition만 얘기하거나 heavy formation만 얘기하거나 드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 얘기했잖아. 2점 하여튼 뭐 어떤 문장 쓰는 하여튼 2점 되겠다.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 identify하고 explain 한 다음에 뒤에는 state 했다. 그러면 첫 문장이 2점이고 뒤에 문장이 2점이라고 일단 해놓고 뒤에 문장도 키워드가 두 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얘는 아시다시피 11년도 객관식 문제였습니다. 그대로. 이 중에서 이제 요거를 빼고 맞는 거 하나 빼고 세 개를 그대로 쓰고 너무 미안한 거죠. 저는. 근데도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다시 기출 문제를 공부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분위기 쌓여질까 봐 내가 기출 문제 잘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이제 둘을 골라내고 얘를 보면 이게 뭐야 지금?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제시하는 Natural Approach 또는 Input Hypothesis 또는 Monitor Hypothesis라고 하는 제목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Comprehensible Input과 Affective Filter를 제시하더라. 키워드 두 개를. 이거 봤으면 외워야 된다 이 말이지. 아까 스캐폴딩의 Verbal Guidance를 외웠던 것처럼 공부를 할 때 그냥 나 이거 알아. 이거 너무 쉬운 문제야 라고 객관식으로 풀지 말고 이거를 내 자신이 쓸 수 있는지 아웃풋 하이포시스 하면 딱 뭔가 쓸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인풋 하이포시스 하면 내가 그거를 그냥 사람들이 알다시피 다들 컴프레hensible 인풋을 아는데 그것만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컴프레hensible 인풋을 설명한다든지 어펙티브 필터까지 가미해서 쓰는 거든. 구조적으로 모니터 가설 즉 가설을 구분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B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7번에서는 역시 또 fill in the blank 계속 괴롭게 하네. fill in the blank 하고요. fill 1점입니다. 한 단어 쓰는 것이고 explain the then identify the time time이니까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또 1점 time 3, time 4, time 2, time 1 이렇게 and explain the reasons 했잖아. 아까는 더 reason이었는데 여기는 reasons니까 키워드를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연결시킨다든지 A에서
B에 어떤 에비던스가 있는지 이제 확인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뭘 얘기하고 B에서 뭘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The concept of import within the framework of information processing 나왔네요. information processing 11장에서 나오기도 하는 것인데 information processing 1장에서 1, 2장에서 보통 다루어지니까 that of 뭐 근데 이게 무엇이냐? qualitative change 여기 이제 핵심이다. 근데 이 qualitative change는 뭐의 반대다? quantitative change인데 이것만 봐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읽으면 occurred in a learner's internal representation of the second language or in the change of the use of procedures. 이게 이제 요게 이제 change가 이제 핵심이다. change.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죠. 변화. Generally from inefficient to efficient. 그러니까 잘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잘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correct or incorrect가 from incorrect에서 correct가 아니라 inefficient to efficient인데 왜 저렇게 되는지 뒤에 설명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럴린 또 나와서 맥럴린도 이 컨셉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요거는 by discontinuous 또 qualitative change라고 했다. Child moves from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스테이지에서 스테이지로 바뀐다. 그럼 우리는 뭐 프리시스테매틱에서 시스테매틱으로 이멀전트식으로 하고 프리시스테매틱으로 하고 포스트 시스테매틱으로 하고 지금 인터랭귀지 발달 단계가 뭔가 이제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뒤를 읽으면 each new stage continues a new internal organization에서 organization의 핵심입니다. 뭔가 구조화시킨다는 거죠. 시스테매틱하다는 겁니다. 시스테매틱. 뭔가 구조화가 되는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구나. 랜덤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랜덤과 시스템을 구분하는 그 접점이 무엇이냐라고 보시는 것인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not merely addition. 랜덤이라고 하는 것은 addition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얘는 뭐예요? reorganization.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사실은 찾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번 문제 되게 어렵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데이터를 보니까 타임 1에 보니까 평서문이건 명령문이건 상관없이 전부 다 no를 쓰지. 그러면 얘의 말은 뭐야? 부정은 다 no야라고 하는 일종의 그것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디벨롭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에서부터 뭐에 체인지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여기에 안 쓰다가 이걸 썼다라고 하면 그건 체인지 텐데 처음부터 나타나는 게 체인지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그러니까 얘는 뭐야? 랜덤하게 어떤 문장이 오든지 나는 다 no를 쓰겠다라는 거지. 그럼 뭐야? 에디션이다. 에디션. I am go의 반대가 뭐야? I am no go. 애플의 반대가 뭐야? no 애플 되게 쉬워 해가지고 뭐야? 계속해서 over generalize 하는 겁니다. no로. 그런데 얘는 보니까 I am no go, no로 했다? don't가 나타났어. 그러면 no일 때는 따르고 don't이 따르냐?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문제가 세 번째 문제가 보니까 평서문에서 no가 나타나기도 하고 don't가 나타나기도 하고 명령문에서 no가 나타나고 don't가 나타나니까 뭐야? 이거는 negation을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 더 있을 뿐인 거야. 시스템이 아닌 거야. mere addition이지. 별거 없어요. I am not go, I am no go 다 되는 거예요. 그건 뭐야? 개념이 없는 거야. 개념이 없는 거. 그런데 세 번째에서 비록 평서문에서는 no와 don't가 남아있긴 하지만 비로소 명령문, command, imperative에서 don't만 나타나지. 그럼 뭐야? 왼쪽에 이럴 때는 이런 것만 인풋이 들어와서 프로세싱을 통해서 아웃풋이 나갈 때 다른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 3를 그 변화, mere addition이 아닌 뭔가 분화가 일어났다는 분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쓰고 이럴 때 이렇게 쓰고 그게 시스템인 거죠. organization. 그걸 뭐라 그러냐? restructuring이라고 한다. restructuring. 그래서 답은 타임 3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타임 4는 그럼 무엇이냐? 타임 4는 I am no go, don't go, I am no run, don't run 하면 얘는
그라마티칼하지 않아? 그라마티칼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한테 야 플레이의 반대말이 바니어를 써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 don't play야. 그러면 I am play의 반대말이야 뭐야? I am no play야라고 시스터매틱하게 합니다. 집단에는 어떻게 돼요? 되게 efficient하죠. 집단에는 되게 완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몇 단계의 특징이지? 2단계. 이멀전트 단계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 이멀전트 단계는 자기가 틀린 줄을 몰라요. 자기가 발견하는 그 시스템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뭐야? 코렉트를 못해. 포인팅을 하더라도. 이미 구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뭐다? 포인팅을 했을 때 바꿀 수 있는 거지. 체인지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 TVP에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얘는 네이티브 스피커의 놈으로 보기에는 뭐야? 불완전하지만 집단에는 되게 완벽한 구조인 거예요. 집단에는. 자, 그렇다. 그래서 모범 답안을 보시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The word for the blanks is restructuring. 하나만 쓰시면 되고 얘를 1점, 타임3 1점.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런 커레스폰던스, 즉 시스템이 마련된다. 요거 이제 들어가면 이제 요거 1점이 있는 것입니다. 1점.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을 쓰지 않더라도 don't가 어디에? 임퍼러티브에만 쓴다. 이렇게. 사실 이거 1점이 써야겠다. 요거 합쳐서 1점 해가지고 얘는 A, 즉 reorganization에 대한 paraphrasing, 얘는 B에 있는 자료에 대한 evidence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 reorganization은 어디서 나타날 수 있느냐? don't가 imperative only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B에 있는 요소, A에 있는 요소, 혹시라도 모를까봐 reorganization 또 동일한 단어 한번 더 써주고, 그래서 문장을 만들면 정답이 되겠다.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11번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30분 동안 오리엔테이션 했는데 이 정도면 준수한 겁니다. 뒤에서 이제 최진우 선생님 오셔가지고 저를 압박하고 있어요. 노래 보고 계신데 시간 안 지킨다고.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네, 굴하지 말고 해설해야지. 11번은 identify,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죠. Where the meaning negotiation strategy. 이거 좀 아는 거잖아요. meaning negotiation strategy 어디 있는지 이제 identify 해라. 그래서 어터런스를 하고 거기에 이제 스트래터지 골라니까 이제 스트래터지 1, 스트래터지 2 하고 example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2점이 되는 겁니다. 0.5점씩. Then compare the two. 이게 제일 어려웠죠. compare. 그래서 어려울 줄 알고 이제 힌트를 줬습니다. compare the meaning negotiation strategy를 하는데 뭐에 갖고 하느냐? 트리거 시퀀스. 이제 A에서 시험 봤으니까 본래는 여기다가 트리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겠죠. 트리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다음에 A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너무 괴로울까봐 A형 시험 문제 볼 때 트리거 봤잖아. 트리거 봤잖아. 봤다고 치고 이제 하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는 안 나와.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A에 뭔가 주어줘야지 트리거가 뭔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안다고 치고 트리거를 한번 비교해봐라. 트리거라고 하는 것은 인디케이터 바로 전에 나오는 거지. 보통 에러가 수반된다고 그랬죠. 에러가. 보통. usually. 근데 항상 그런 것도 아니야. 아까는 있는데도 뭐야?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네이티브 스피커가 있는데 여기가 논 네이티브 스피커라면 이제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거. 네이티브 스피커 있는 non 네이티브 스피커라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을 확률이 되게 높고, non 네이티브 스피커 말했는데 pardon 네이티브 스피커가 있다면 얘가 에러를 말했을 확률이 되게 높겠지. 그쵸? 잘 보세요. 네이티브 스피커와 non 네이티브 스피커가 있으면 네이티브 스피커가 트리거를 했는데 얘가 pardon 이렇게 했다고 쳐봐. non comprehension을 시그널링 줬어. 그렇다는 것은 네이티브 스피커가 잘못된 발화를 했을 리가 적잖아. 네 귀가 잘못된 확률이 높지. 그치? 근데 거꾸로 non 네이티브 스피커가 말했는데 네이티브 스피커가 pardon 했다면 얘가 erroneous utterance를 말했을 확률이 더 높잖아.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한 거야. reciprocal work니까. 그래서 고르면 되겠다. 그래서 트리거 시퀀스에서 뭐가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이걸 맞힌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거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non-understanding, 이게 이제 핵심.
아까 나왔던 뭐야? communication problem, incomprehension 이란 단어나 또는 communication breakdown 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meaning negotiation인데 학자들은 focus on a fairly narrow set of strategi라고 해요. 그냥 다 meaning negotiate 하면 meaning negotiation이 아니라 본류에서 빠져나와서 몇 가지 전략만을 딱 meaning negotiation 전략이라고 얘기한다는 말이지. 그렇지?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 comprehension check, clarification request, confirmation check, request가 있단 말이지. 원래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요 세 개가 나왔죠. 요 세 개만 구분하면 됩니다. 얘는 뭐예요? 스피커가 자기가 말한 뒤에 태그 퀘스천 같은 것들을 붙여가지고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컴프레hension을 체크게 하는 거. 클래리피케이션 리퀘스트는 리스너가 앞에 사람의 말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알려달라고 파든하는 거. 컨퍼메이션 때도 리스너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다시 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컨펌하는 거죠.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그 뭐야? 얘는 진짜 못 알아들은 거야. 근데 얘는 좀 알아들은 거야. 좀 알아들은 거. 그래서 total incomprehension, partial incomprehension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request는요. An utterance that rephrase. 바꿔. 그래가지고 rephrase가 이제 핵심이야. Still referring to its central meaning. 이렇게 봐. 의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얘기해 주는 거니까 얘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난 거 아니라는 거야? 거의 아니랄 수 확률이 높단 말이지. 근데 그것도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보통 사람은 집어넣지 않는데 일부 학자들이 집어넣는다는 거야. 왜냐면 얘가 지금 잘못 말한 것을 다시 말해가지고 쳐준다는 것은 뭐야? 이해했다는 거잖아.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도 어떤 의도에 의해서 뭔가를 도와주려고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밑에 보니까 I traveled to California for 2 weeks when I was in student exchange program. How did you feel? I was really chuffed. 해서 자기도 잘 못 알아들었죠. 이 물음표가 왜 나왔지? 오탈자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하여튼 있습니다. 그래서 you are pleased에서 chuffed라는 단어를 pleased라는 단어로 유사한 단어로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misunderstanding을 레모디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chuffed라는 단어를 알아야지 paraphrasing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paraphrasing, chuffed라는 단어를 알아야지 paraphrasing 할 수 있으니까 얘는 지금 이제 알고 있다는 것이고 얘가 지금 에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인디케이터니까. 그런데 I go to cinema at weekend. You went to cinema 해서 go를 멘트를 바꿔줬단 말이지. 위에서 말하는 request야. 근데 request는 위에 봤더니 뭐야? 에러가 발생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얘를 인디케이터 컨퍼메이션 책으로 얘를 리퀘스트로 쓴 다음에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 앞에 있는 것이 에러일 경우에는 에러 때문에 에러를 발생했다는 것은 그 뒤에 이제 리프레이징 한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얘는 리프레이징이 아니라 뭐야? 알고 있는데 다른 단어로 쓴 거. 패러프레이즈라는 거죠. 꼭 패러프레이즈와 리프레이즈를 쓰지 않더라도 이게 에러가 있고 에러가 없다 뭐 이렇게 썼다든지 또는 리퀘스트는 에러 있는 부분에서 이제 수정을 한 것이다 이런 언급만 하면 거의 다 맞는 것으로. 정말 어려운 문제였으니까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패러프레이즈와 리프레이즈의 차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보면 보미는 컨퍼메이션 책이다. 0.5점, 0.5점. 은지는 리퀘스트를 썼다. 0.5점, 0.5점. 뭐가 다르냐? 하나는 패러프레이즈고 하나는 리포뮬레이트 또는 리프레이즈가 되는 것이다. 리포뮬레이트가 이제 뭐야? 리퀘스트의 핵심 defining word니까. 그리고 특징을 둘 다 써주면 너무 길어지니까 얘 말고 리포뮬레이트는 에러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비스무리한 의미가 들어있으면 다 맞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니까 이제 실점 안 했으니까 일단 답안을 기대하시고 이 문제는 뭐
사실은 너무 어려웠던 것이고 실제 시험은 너무 쉬웠죠. 17년도 서술형 기출문제에서 미닝 니고시에이션이라 4가지도 아니고 3가지를 제시한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could you repeat what you said? I'm sorry. clarification request. You know what I mean? 말한 스피커가 말했으니까 comprehension check. 이렇게 쓰고 comprehension check이라고 읽는다. 알겠지? 컴체. 그럼 여기서는 do you understand라고 you know what I mean처럼 come check을 썼으니까 밑에서 이제 미지는 이렇게 하죠. 미지는 clarification request와 comprehension check을 썼는데 해림은 극복과는 달리 comprehension check만 썼어요. 이렇게 이제 쓰면 답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 훨씬 쉬웠는데 이런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맞추면 기분은 좋은데 연습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걸 바탕으로 어려운 문제를 제시한 것이고, 그다음에 앞에 나왔던 from the perspective 그거는 이제 기출 공부가 됐는지 확인했던 것이고, 기본은 해야 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기출을 다시 한번 1, 2장에서 있는 기출 문제를 보고 답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어구를 써야지 됐는지 교육과정 평가원이 제시하는 그래도 출제위원들이 제시한 이 이론의 이 개념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잠깐 장시간 고생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